안녕하세요. 다루하루TV입니다. 오늘은 교직원에 합격을 하고 부서 발령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는데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고 헤쳐나가야 하는지 작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팁은 제가 회사 생활, 특히 교직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보면서 알게 된 팁이다 보니 부서 발령을 받아 긴장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 특히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바로 제대로 된 인수인계, 그런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부서에 배치가 되고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같이 꼼꼼하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처럼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잘 해주려고 하는 제 자신이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겪은 인수인계를 말씀드리자면 달랑 A4 용지 한 장에 대충 적은 업무 내용, 그리고 ERP 사용법만 달랑 알려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터득해라. 업무는 원래 일하면서 알아가는 것이다. 나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대강 알려주고 인수인계를 했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업무는 일하면서 배워가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수인계를 못 받았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당장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리하다 보면 분명히 미래의 나를 괴롭히게 만드는 업무상 실수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서 배치를 받고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았을 때 업무를 파악하는 방법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영상의 내용들은 인수인계를 못 받았을 때 대처하는 팁이기도 하지만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을 할 때 부서에서 기본 업무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기도 하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칙과 규정 50번 읽기입니다. 제가 다루하루TV 채널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대학교 교직원의 업무 중 90% 이상은 규정대로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즉 내가 일하는 부서에 적용되는 규정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서에 배치를 받았을 때 관련 규정과 학칙을 50번 정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10번 정도 읽으면 대략적으로 내용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빠르게 규정집을 뒤져가며 응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같고 50번 정도 읽어야 규정집을 안 보고서도 민원 응대가 가능해지더라고요. 학칙과 규정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나의 담당 업무 규정을 알아야지만 악성 민원이 생겼을 때에도 당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칙과 담당 업무 규정을 숙지하는 것을 반드시 첫 번째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임자가 작성한 기한문 읽기입니다. 만약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이 돼서 어느 부서에 발령이 나면 총무팀 또는 전산팀에서 해당 부서와 관련한 문서들을 전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입니다. 즉, 이 부서에서 일어난 모든 기록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전 담당자 또는 담당자들이 작성한 기한문은 최근 2개 년도치를 시간을 내서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신입사원 때 어차피 칼퇴도 못하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는 나의 전임자가 작성한 모든 기한문을 하나씩 쭉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기한문 내부 문서를 보다 보면 월별로 무슨 일이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부서 내 문서 작성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또 전임자가 언제 휴가를 많이 갔었는지 등을 전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익히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전임자가 작성한 문서를 토대로 기한문을 작성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업무에 적응이 된 후부터는 나의 스타일과 부서장, 처장님의 스타일에 맞게끔 변화를 주어 업무를 처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대학교 교직원 취업 준비를 위한
대학교 교직원 취업의 모든 것, 전자책과 자소서 컨설팅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 채널의 영상만으로도 취업 준비가 가능하지만 교직원 취업의 기초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저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서 내 파일 철함의 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RP상의 문서를 읽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학교들도 보통 날짜별로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 파악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내에 있는 파일 철함의 실제 문서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교직원의 업무는 업무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파일 철함에 업무별, 연도별로 정확하게 구분이 된 파일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 내 회의록, 중요 기한문 등도 잘 정리되어 있을 테니 이 또한 시간을 짬짬이 내어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부서 회의록은 작년 비슷한 시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처리해 나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록이기 때문에 매달 초 작년 이맘때쯤에 회의록은 그 어떤 인수인계보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첫째 주 업무 계획을 짜는데 작년 6월 말에서 7월 둘째 주에 부서 회의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입사원들은 질문 많이 하기입니다. 일단 앞서 말한 1에서 3번을 열심히 반복하시다 보면 웬만한 업무는 쉽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대학교 교직원 행정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일을 사고 없이 처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행정 업무도 이상하리만큼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외 사항도 많이 생기고 악성 민원도 생기고 정말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은 아무리 규정과 업무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수가 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신입사원 때 입사 후 6개월 이내에는 부서 선배, 상사, 다른 부서 선배, 상사, 동료에게 꼭 업무 처리 과정을 질문하고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질문들은 내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셔야 질문에 힘이 생깁니다. 상사들도 신입사원의 질문을 들어보면 딱 알거든요. 근데 업무를 파악하고 있든 아니든 일단 선배 상사에게 질문을 하여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받는 것을 한 학기 정도는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때 용기 내어서 질문을 한 현재 나의 모습이 업무가 잘못 처리되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미래의 나 자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배운 것들은 나중에 까먹지 않게 순서를 구성하여 꼭 당일에 기록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밤 늦게까지 매뉴얼을 만들고 잠이 들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의 순서도를 만들어 기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신입사원들의 모습을 보면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기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막 정신없이 적어 나가다 보니 순서도 엉망이 되고 나중에 다시 봤을 때에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또 반복하여 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결국 상사한테 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같은 업무를 할 때 참고를 할 수도 있고 혹시 다시 잘 모르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선배님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잘못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매뉴얼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검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사한테 가서 말로만 지난번 질문했던 것을 또 질문하는 모습과 이와는 반대로 내가 만든 매뉴얼 파일을 들고 가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선배 상사들이 보기에도 이 직원은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만들어 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을 알고 계신다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아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물론 변수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건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들도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들은 실수 없이 잘 처리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취업 준비 영상들과 매주 업데이트되는 대학교 교직원 위클리 채용 정보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